그러면 기왕 정치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핫하게 붙는 데가 서울시장 4.7 재보선인데 뭐 쟤는 빼고 4.7 보선 아닙니까? 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안개 속 또 오류무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 야권 쪽을 좀 먼저 보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수를 치고 나서 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초 연말 각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아주 선두권으로 우뚝 섰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한 10여 분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전 여부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제 그 대선 주자급들도 전부 저는 출마할 걸로 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희 자유파가 이기는 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잘 저희가 후보를 단일하거나 잘해야지. 아차게 잘못하면 완전히 다 죽 서서 남주는 그런 이런 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안철수가 그러면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 이거부터 보면 지금 여론조사는 이게 안철수가 1등이거든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게요. 자, 지금 이제 그 가장 지지율이 폭망하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지지하다 떨어져 놓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기에는 좀 이게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아. 내가 이게 좌판 문재인 지지하다가 문재인한테 실망했는데 근데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한 단계 중도 단계 거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안철수 지지율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 이제 이거 좌파 쪽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 생각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파 쪽에 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철수 지지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것 같아. 저희 우파가 이제 그 4번이나 선거에 참패해가지고 지금 괴멸 위기에 처했잖아. 그러면 이게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누구든지 문재인만 아니면 누구든지 제일 이기기만 이기면 누가 넣어도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는 중도니까 우리 자유우파 표 다 묻고 중도까지 하면 이게 안 이기겠나. 승리를 너무 갈구하다 보니까 자유우파 쪽에서도 좀 이게 안철수가 있고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안철수가 좀 이게 지지율 높게 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은 지금은 안철수가 뭐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인 경선, 자체 경선에 들어갈 경우 그쪽 바람이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뭐 4.7 보선의 전초전도 아니고 지금 이제 초입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선두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좀 섣부른 거고. 저도 이게 그렇게 박사님처럼 보는 게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도 서서히 이제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좀 재밌을 게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까지 놓은데요. 오세훈 시장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세훈하고 안철수는 박원순의 그 원재론이 있죠. 원재론. 박원순이 9년이 서울 역대 최악의 9년, 잃어버린 9년입니다. 근데 박원순 9년을 만들어준 게 그 안철수 양보,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했잖아요. 무상급식. 5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뭐 안 놓으면 하는데, 근데 안철수도 이미 나와버렸고, 현실이.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 본인은 이제 뭐 떠밀려가지고 안철수 이기고 저 이길 사람 내밖에 없다고 당에서 나가라니까 떠밀려 놓은데 제가 첫거나 통화를 했더니 어제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이 상당히 그 빅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경원하고 오세훈. 거기에다 다코스로 이제 그 조은희, 뭐 윤희숙, 그다음에 뭐 김건식, 오신환, 박춘희, 이혜훈, 김선동. 지금 이게 제가 대충 불러봐도 10명 가까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흥행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이런 데 그 준 플레이 오프에서 흥행해가지고 뭐 누가 이기든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뭐 조은이든 누구든 이기면요.
거기에 그 기세가 있잖아. 그럼 컨벤션 효과, 기세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하고 이제 플레이오프 하면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국민의힘이 있다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의석수가 워낙 차이 나고 그다음에 그 당의 그 조직력 모든 게 있고 뭐 국민의힘이라는 게 저 국민의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또 선거전에 들어가면 역시 조직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뭐 안철수가 통합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밀어주겠냐 그런 것은 좀 따져봐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흥행하면서 거기에 이긴 후보가 안철수까지 꺾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본선에 가는데 민주당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망이 밝다고 결론적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단일화고 단일화가 안 되면은 뭐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취하니까 단일화 협상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안철수에 대해서 다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다 들어와서 여기서 100% 국민 경선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힘을 받지 않느냐는 거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출하고 과거 2011년 방식대로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처럼 자기는 밖에 있다가 1대1로 붙는 방식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협상에서 잘 타협이 될지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타협해보면 이제 그 답답한 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인에게 그 새 3파전 하면 무조건 3등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면 본인이 아마 저는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연 가장 옳은가? 만약 안철수가 들어가지고 경선을 한 번에 원샷 하잖아요. 그게 제일 이래봐야 좋은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이겨버리면 그것도 이게 문제거든. 지금은 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가지고 인지도라든지 컨벤션 효과에서 쫙 올린 다음에 안철수하고 1대1로 붙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안철수가 들어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안철수가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 바로 이겨버리면 그것도 이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안철수도 또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요. 전체적으로 자유우파 파이가 반문 파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안철수나 금태섭이가 바깥에 있으니까 좀 이게 더 끌어오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는데 순차 경선인지 원샷 경선인지 그건 이제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당 쪽에서도 뭐 양측에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난감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로 보나 또 국민들도 정권 교체 이런 쪽에 더 많은 정권 유지보다는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주춤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나올지 박주민은 뭐 아예 뭐 안 나오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선언한 사람은 우상호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출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울시장 지면은 내년 대선까지도 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당헌을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책임 당헌으로 당비를 뭐 6개월 이상 뭐 내고 이래야만 이게 후보 자격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바로 그냥 입당하면 바로 이제 후보로 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꿨고요. 아마 이제 거의 뭐 멘붕일 텐데 그런 상태.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게 우상호는 대중성이나 지지율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약간 박주민이는 제가 아까 추미애 할 때 추미애 대권, 박주민 당권 이게 대깨문들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이제 이낙연 후임이 없잖아요. 당권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고 그다음에 박영선이도 좀 이게 그 주판화를 굴려보니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장관에 또 좀 맛이 들인 것 같아요. 이거 장관 해보니까 좋네. 근데 뭐 장관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게 그 이긴다는 게 확신이 안 서는 확신이 없는 거. 이런 거고요. 그래서 놓은 게 뭐 김동연 있잖아. 영입설도 놓는데요. 전 부총리 재무부 장관이죠. 제가 볼 때요. 모든 이게 정치라는 거는 타이밍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동연이가 우파 쪽으로, 김동연이가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오면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발탁했는데 민주당 정책이 잘못됐다고 사표를 냈잖아. 예. 그럼 이게 민주당 정책이 잘못된 걸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 그 점에서 이게 금태섭이나 김동연이가 국민의힘으로 오면 도움 돼요. 네. 근데 김동연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이거는 이제 전혀 파괴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하고 한통속으로 노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소득주도 선거 잘못된 거 있잖아. 고스란히 이게 같이 덤텅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김동연이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민주당 후보로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고 노봤자 이게 파괴력이 없고요. 그래서 비유컨대 김동연이가 민주당 후보 노는 거는 윤석열이가 민주당 후보 대통령 노는 거 똑같아요. 근데 윤석열도 국민의힘이나 야당으로 노가 문재인이 싸워야지 파괴력이 있죠. 문재인 쪽의 후보로 노가 파괴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동연도 이게 똑같다 이래 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접촉설이 있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섰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워낙 뭐 당내 기반도 없고 경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옛날처럼 이렇게 지도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략적인 공천을 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경선을 통해서는 자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이쪽에도 뜻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현 상황에서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콜한다고 갈 사람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정세균 총리라든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 이제 차출도 나오거든요. 임종석은 이제 뭐 별거 아니고 임종석은 이제 그 국회의원도 그 성동구에서 김동성 있잖아요. 예. 제 친구한테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에서 강병훈이한테도 그 경선에 졌잖아요. 예. 임종석이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평양 가면 국회의원 된다고. 평양에서 인기 좋아요.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임종석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정세균이는 좀 만만치 않죠. 예. 정세균이는 이제 그 조직력이나 그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본인이 정세균의 가장 큰 특징이 급을 낮춰가 가는 게 특징이에요. 세금 낮추는 게 세금 낮추는 게. 옛날에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로 갔다가 전에 당대표다가 장관 가고 산자부. 산자부 장관. 이번에 대권 가다가 서울시장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예.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그 여권으로서는 암울한 이런 선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우파로서는 네 번의 그 전국 선거 연속 패배했잖아요. 예.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이걸 이렇게 발판으로 정권을 우리 탈환할 수 있는 이런 데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부산의 경우는 민주당이 서울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입니다만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박형준 교수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는 모양이죠. 뭐 앞서거니는 없고 이현주가 아, 지금은 이 여론만 보면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1등이고 압도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2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시장 그 오고돈이가 영입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좀 젊은. 아, 그렇습니까? 예, 1971년생인데 뭐 지금은 이제 한 3위 정도 다 고수로 뜨고 있는 요런 이제 경우고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뭐 김영춘 외에는 큰 인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던데. 그것도 이제 시장 권한대행 있잖아요. 예. 현 시장 권한대행. 예. 이런 데 있지만 뭐 부산은 이제 그 한마디로 오거돈이가 다 해주니까요. 서울은 이게 박원순이가 살아있으면 시장 걱정도 안 하죠. 그렇죠. 박원순이만 쳐다볼 때마다 이게 박원순이 얼굴 보고 이게 찍고 싶겠어요? 안 찍잖아. 근데 박원순이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극단적 선택하는 것도 좌파들은 자기 희생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가 되는 거고. 근데 오거돈이가 뻔뻔스럽게 낯짝 들고 이게 계속 다니면 누가 그 찍겠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부산은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4.7 재보선에서 서울에서만 야권이 뭉치면은 서울, 부산 모두 석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4.7 재보선에서 서울, 부산 선거를 다 석권하는 경우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충분히 한번 겨뤄볼 그런 발판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